최종 진단 표시가 있는 진단서가 발행이 되었으나 보상 처리가 거절된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진단서가 당연히 중요한 거는 맞지만 그 진단서가 보상 대상으로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를 검사한 MRI나 MRA, 뇌혈관 조영술 이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이런 검사 결과지를 청구하실 때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고, 보상 실무에서도 이런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서류를 보고 보험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에도 또 정밀 검사를 기초로 내려진 그런 진단을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진단이 있으면 무조건 준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거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쪽 경동맥 쪽에 협착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에서는 그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부위에 이렇게 협착이 있는지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그림까지도 그려져 있었던 그런 사례고, 그 다음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 협착으로 인해서 약물도 굉장히 장기간 처방이 된 거죠. 130일 처방이 됐는데 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약물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경동맥 협착이고요. 최종 진단 표시가 있고 I65.2, I6652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진단명이나 이 최종 진단 표시가 된 게 보상 처리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경동맥 협착은 뇌졸중 보상 범위에 들어가고 최종으로 진단이 됐고, 아까 앞서 살펴본 이런 검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 문제가 없는데, 이 보험사는 최종 진단서가 이렇게 있었어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경동맥 부위의 협착이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적으로 보험사 담당자하고 내부 의료부서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의사보다 월등한 지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면책 처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림까지 있고 이런 영상의학과, 이거는 이제 주치의가 아니고 다른 의사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그 의사 선생님이 판독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최종 진단서도 있었는데 보상 처리가 거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진단비 지급에 있어서도 최종 진단서 이런 거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몇 초 만에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 실제 보험금 심사는 의사가 그냥 진단을 내리면 무조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단에 합당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가입자분들도 청구를 하시기 전에 어렵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보험적으로 판단이 안 되거나 해석이 어렵다 이러면은 무료 상담이나 이런 손해사정 상담 많이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청구권인지 예상되는 보험사의 이제 입장이나 주장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한 다음에 청구를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